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묘라입니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질환으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유일 선생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주변에 대상포진 걸렸다, 또 대상포진 걸리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확히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대상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최초 감염 시 수두를 일으키게 되고요. 수두가 낫더라도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잠복해 있게 됩니다. 또한 그 피부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침범된 신경의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 국한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대상포진의 시작이 수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만 대상포진이 발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수두를 앓은 후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야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대상포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극심한 통증일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피부 질환은 조금 가렵거나 따가운 정도인데 대상포진은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한 걸까요? 대상포진을 간단하게 다른 피부 질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기전은 통증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신경을 따라서 뇌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상포진에서는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3대 통증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 잘 알아둬야 대처도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궁금증 무하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아까 설명하셨던 수포 말고 또 다른 그 증상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상포진의 주 증상은 몸 한쪽에 국한된 띠 모양의 수포성 병변과 통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통증과 더불어서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발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육통이라든지 발열, 두통, 전신 권태감 등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이 생기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대상포진이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대상포진에서 가장 흔하고 힘든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피부 병변이 호전됐는데도 심한 통증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슴 부위 말고 저희 이마 부위에서 가장 폭발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눈을 포함한 안면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시력 저하가 같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귀 부위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안면신경이 손상되면서 안면마비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천추부라고 해서 엉덩이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엉덩이 부위에서 생기게 되면 배뇨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질환 같네요. 네, 바로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몸 안에 항체가 이미 생겼으니까 백신은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것도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저희가 노출이 되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 면역이 획득이 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50세 이상이 되면 급격한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50세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2가지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대상포진에 있어서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항바이러스 약물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 손상을 최소한으로 막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피부 병변은 잘 낫기 때문에 특별한 처치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피부 병변이 매우 심하다든지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피부과와 같이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32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60대 후반이신데요. 한 달 전에 허벅지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 달째 약을 드시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 대상포진이 여러 번 재발하면 뇌와 신경 쪽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통증 때문에 기력도 없고 힘들어하셔서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대상포진이 여러 번 재발되면 뇌와 신경에 영향이 가는지 그리고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약물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신다는 걸 보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 재발을 했다고 해서 뇌나 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2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에 출산하고 현재 모유 수유 중인데요. 며칠 전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따끔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모유를 통해서 대상포진이 아기한테 감염될 수도 있나요? 아기에게 전염될까 봐 수유할 때 빼고는 아이와 따로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이한테 전염이 될까 봐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도 이제 전염이 되는지 또 약을 복용해도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죠. 대상포진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물론 수두에 비해서 낮지만 전염이 될 수 있고요. 전염이 되는 부위는 피부 병변에서 수포성 병변에 있는 진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게 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는 신생아가 이 수포성 병변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감염이 되면 수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유로 전염이 되는 거는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려도 모유 수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치료 시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하고 접촉을 할 때는 손소독을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수건 등은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유축을 해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상포진은 가족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대상포진을 알았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번 문제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왜냐면은 태상포진들이 몸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유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오라고 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 식습관이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가족력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전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의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생활 패턴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패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족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한 분이 걸리시게 되면 가족 내에 있는 분들은 3배에서 한 6배 정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포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문제는 또 여성인 제가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네요.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상포진 환자들도 여성 이미지인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이제 앓고 있는 분들의 성별을 봐도 거의 여성분이셨던 것 같아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성별에 관계없이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등의 이유로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선생님? 정답은 아쉽게도 O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요. 남성보다 여성에서 1.2배에서 1.3배 정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인 오류라든지 여성에서 있어서 호르몬 또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58만 정도 됐었고요. 2022년도에는 71만 명 정도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여성분이 1.5배에서 한 1.6배 정도 더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들 주셨는데요. 백신 말고도 생활 속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적당한 수면과 운동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유일 선생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